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지금 전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주할 염려가 있다든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구속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은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지금 유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럼 무죄인으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무죄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활동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공방전을 공정하게 하려면 양쪽이 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검찰은 자유롭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럼 이게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그리고 두 사람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전직 대통령을 왜 구속재판을 합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 여기서 무슨 선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공정하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법치의 실패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민주국가를 만드는 노력을 해왔지만은 법치는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수십 년 후퇴했습니다. 더구나 인권을 가장 중요한 법치의 핵심 가치로 여겨야 할 검사, 판사, 변호사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인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인권 유린 사태가 나와도 변호사 단체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법률 기술자는 많은데 영혼을 가진, 양식을 가진, 용기를 가진 법률가, 프로 법률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의 인격에 아주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팔승 씨라는 사람,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인데 이분의 비망록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어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08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작성한 이팔승 씨의 비망록 사본을 공개를 했는데 이 흘려선 비망록 내용과 이를 컴퓨터 문서로 만들어 정리한 내용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 비망록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친형인 이상덕 전 의원이나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을 통해 이팔승 전 회장으로부터 22억 5천만 원의 현금과 1230만 원어치의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산업은행 총재나 금융감독원장 혹은 국회의원 공천을 노리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거는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은 이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비망록을 남겼습니다. 2월 23일자 2008년이죠. 아직 대통령 취임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망록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이동 사무실에서 MB 만남,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위원장, 산업비, 국회의원까지 얘기했고 긍정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의 진로를 제안한 것은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거죠.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검찰이 이 비망록을 해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팔승 전 회장이 기대했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되지 않자 이 전 회장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MB가 원망스럽다.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다시 MB에 대한 정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에 고급 정장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어가는 사연도 비망록에 담겨 있다. 그럼에도 인사청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이팔승 회장은 비망록에다가 MB와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 시작해야 하는지 괴롭다. 옷값만 얼마냐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면 또 이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상이 아주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마 인상이 많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발언하겠다 이거죠.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즉 이팔승 전 회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승 회장의 비망록과 관련해 검찰이 불리한 주장을 하니까 바로 자신이 나서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모양입니다. 이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 회장이 나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나 싶다.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이 씨를 정인으로 불러서 거짓말 탐지기를 놓고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갖고 있다. 정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조사를 보니까 이 전 회장이 선거 기간에 나를 둘러싼 실무조달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촉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나 당선자 시절에도 나를 만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 씨는 선거운동을 할 때 전혀 나에게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관심도 없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리동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팔승 씨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신은 취임식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다. 취임사 내용을 두고 원고를 한 줄 한 줄 보던 시기다. 그런 입장에서 이 씨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팔승 씨의 비망록과는 우선 팩트, 사실 자체가 틀립니다. 그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이. 만난 정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자신에게 이팔승 씨의 인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도 나와 같이 있는 동안 누구를 뭐 시키면 좋겠다는 인사 문제를 한 번도 이야기한 일이 없다. 아마 그랬으면 그냥 잊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면으로 이 사실관계가 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거짓말 탐지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정보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도 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이게 범죄 혐의를 결정하는데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돈 받고 인사청탁 받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니까 이것은 이번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이름 없는 개인이 아니죠.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국가 원수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는 어떤 국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만은 분명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이 정면으로 사실관계로 다툰 예는 최근 재판에서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판사가 허용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검찰 사이에 이 진실 공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자목 궁금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럴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